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올해는 정말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서 쉬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 벌써 6월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8년 차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것 같아요. 최근 양가 집안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뱃속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가진 첫 아이라서 그런지 남편도 그렇고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봐 양가 집안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네요. 워낙 극성이시라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시부모님께 전화 오고 어제는 저희 부모님도 집에 다녀가셨어요. 남편은 이제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도 된다 하지만 그동안 함께 손발 맞춰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혼자 보내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아 최대한 조심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산부인과에서도 늦은 나이에 임신한 만큼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번 주까지만 남편 일 도와주고 안정을 취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족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꿈만 같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서로 얼굴 붉히며 멱살까지 잡았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양가 집안 모두가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정을 위해 매일 열정적으로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남편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겪은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한 이후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 서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양가 집안 도움 안 받고 작은 원룸 방에서부터 살림을 꾸려 나갔었으니까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나도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하면서부터 사소한 감정 문제들이 조금씩 커지게 되면서 결국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냐?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을 꼭 해야 속이 후련했어? 이런 좁아터진 집에서 살림 차리고 살면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는지 알아? 내가 저런 놈이랑 붙어 먹고 살라고 지금까지 뼈 빠지게 키운 것도 아닌데 하도 중내에 사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했다만 너희들 얼마나 가나 보자.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알아? 돈이 없으면 가난에 찌들어 결국 지치게 되어 있고 나중엔 사소한 거 하나부터 싸우기 시작하다 거기서 더 가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거야. 엄마가 이 나이 먹을 동안 한두 명 만나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없이 겪어봤다. 엄마,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무턱대고 찾아오셔놓고 왜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 앞에 두고 상처되는 말씀하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이왕 결혼 허락하셨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좋은 말 해주면 어디 덧나요?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 사업 하나 하기로 했어요. 잘 되면 그때 돼서 후회하실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이 사람도 사위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희 마음은 얼마나 안 좋겠어요. 앞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 주세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살고 있나 하도 궁금해서 와봤는데 예상한 그림대로 살고 있네.
사돈댁은 아예 도와줄 생각도 없었나 봐.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는 거야? 미연이 너 엄청 아끼고 딸처럼 생각해준다고 했었잖아. 내가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집도 안 도와주는데 왜 시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돼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할 말 없으시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차피 볼 것도 없는 집이고 저희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야 하거든요. 몇 달 만에 얼굴 봐놓고 들어온 지 30분도 안 됐는데 내치려고?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말이나 좀 들어보자. 저희 다세대 주택 빌라 청소해주는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아는 분이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 데리고 일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입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일부터 일 배워보려고요. 잘만 하면 돈도 되겠던데요? 청소? 남의 건물 청소해준다는 거야? 자네 지금 내 딸 데려가 놓고 그런 노동 시키겠다는 게 정말인 게야? 내가 그동안 손에 물도 안 묻힐 정도로 애지중지하면서 힘들게 키운 내 딸에게 청소일을 시키겠다고? 자네 정신 나갔나? 엄마는 건물 청소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말에 경악을 하시며 그런 하찮은 일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설명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변하지 않았고 엄마의 감정 상태는 점점 더 고조되어 버렸어요. 제가 남의 건물에 들어가 계단 청소하고 남이 먹고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한다는 거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숨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기에 분명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었고 남편의 말을 전혀 들어주려 하지 않아 결국 물리적으로 엄마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엄마는 현관문 밖에서도 남편에게 자기 딸 청소를 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한참 동안 난리를 친 뒤에야 돌아가셨어요. 원래 남편은 평범한 사무실 직원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하도 형부랑 비교를 하면서 자존심을 긁어대기 시작하자 남편도 나름 자기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직접 따라가서 봤었는데 몸은 좀 힘들어도 수익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일을 배우면서 사업 준비를 해보려고 준비를 시작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엄마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저희 남편을 형부와 계속해서 비교를 하시니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엄마는 사업을 아무나 하는 줄 아냐며 그것도 형부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며 몇 번이고 전화하셔선 그냥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걸 원하고 계셨어요. 형부는 이름만 말해도 알 수 있는 유명 대학을 나왔고 그에 반해 남편은 고졸 출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워낙 사업을 크게 하셔서 형부 집안은 재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집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가 되었지만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고 인연 끊겠다고 하셔놓고 연락 없이 찾아오셔서 간섭은 있는 대로 다 하시고 사사건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결국 엄마한테 화를 내게 되면서 한동안 잠잠해졌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충 얘기를 들었는지 언니가 잠시 만나길 원했고
남편도 같이 나오라는 말에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예약한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미연이 너 요즘 이 건물 저 건물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다닌다며? 그것도 모자라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해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몸 쓰는 일 해서 돈 좀 벌었어? 내가 하도 딱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엄마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귀가 따가워 죽겠어. 언니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로 우리 못 살지 않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언니 사는 거와 당연히 비교는 할 수 없겠지. 그래도 우리 지금 하는 일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는 거라 우리 기준에 수익도 괜찮다고 생각해. 이런 대화하려고 부른 거야? 어차피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서로 바쁜 시간에 너 사정 물어보려고 불렀겠어? 엄마가 하도 사정해서 나온 거야. 제안 하나 할까 하는데 조건이 괜찮으면 받아들이고. 우리 밑에서 일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버는 것보다 돈도 더 많이 쳐줄게. 가족이니까 도와주려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얼굴 마주 하겠어? 웬만해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회사에 직원 한 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공석이 생기긴 했거든? 이 자리가 경쟁률도 상당히 센 자리인데 일단 너랑 제부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자고 한 거야. 아마 제부랑 네가 버는 수입보다 훨씬 많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될 테고 우리 가족이라는 걸 다른 직원들도 알게 되면 크게 건들 만한 사람들도 없어서 회사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없을 거라 생각돼. 분야는 영업직이고 우리가 주는 소스 기반으로 설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당연히 제품이 팔리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이 되지. 매출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일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하지도 않아. 어때? 관심 있어? 제부 생각은 어때요? 몸 쓸 일도 없고 영업이기 때문에 손님만 잘 타일러서 제품 판매하고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괜찮은 조건 아닌가?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지. 앞으로 아이도 가질 거잖아요. 바람 한번 불면 휙 가는 게 인생이야. 잘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남편은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저와 상의해 보겠다고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와 형부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 달라고 얘기한 뒤 먼저 건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집으로 돌아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했어요. 남편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시작한 사업 끝을 보고 싶었어요. 실패를 해도 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형부에게 전화를 한 뒤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형부야, 어차피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저희도 성공해서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더 많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력의 대가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건물주분들에게 입소문을 탔는지 몇몇 분들이 저희와 계약을 하고 싶다며 따로 연락이 오게 되면서 일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하우도 생기고 처음에는 저희 부부로 시작하게 된 사업이 직원들까지 두게 되면서 하루가 바쁠 정도로 건물 청소 스케줄이 꽉 차게 되었네요.
1차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건 둘이 직장 다니는 월급보다 많이 버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자리가 잡히면서부터 목표한 금액의 2배 정도를 벌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웬일이냐? 이런 비싼 곳에 예약을 다 하고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아직까지 이런 곳에서 음식 사 먹고 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발 말 좀 바르게 하면 안 돼? 열심히 살고 있는 애들한테 못한 말이 없어. 신경 써서 이런데 예약했으면 잘 살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시간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걸. 꼭 그렇게 한 소리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지금 자기들이 성공한 줄 알고 있잖아. 그래서 훈계 좀 해준 것 뿐이야. 당신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자식들이 비싼 돈 주고 예약한 음식점에서 얼굴 마주하고 식사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분 좋게 와서 입맛 떨어지게 하고 있어. 막내 사이가 잘 되고 있는 게 그렇게 배알이 꼴려?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의 부정적인 행동들과 말투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 버릇 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거야? 세상 떠날 날 손에 꼽힐 때가 돼서야 그 성격 없앨 수 있는 거지. 미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기분으로 같이 음식 먹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 저 여편네랑 이제 그만 끝을 내던가 해야지. 그런데 박서방 자네 표정은 또 왜 그런가? 혜영이 너는 또 왜 그런 건데? 너희들도 설마 같은 생각인 거야?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사업한 지 몇 년 됐다고. 아직 투룸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사치를 부리는지 너무 한심스러워서요. 저희야 워낙 잘 보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겨우 입에 풀 칠할 정도로 사는 거 아닌가?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아직 한참 먼 거 같은데. 잠시 분위기 한번 내보려고 돈을 이렇게 쓰는 것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적어도 성공하려면 일단 자기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마련해 놓고 이런 곳을 초대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돈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쓸 줄 안다고. 우리도 이런 최고급 호텔은 비싸서 자주 오지도 않는데 동생 내외 수준에 이게 가당키나 한가 해서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뿐이에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언니 말처럼 우린 돈 쓸 줄 모르나 보다. 아파트부터 마련하고 이런 곳을 초대했어야 됐나 봐. 나는 돈 쓸 줄도 몰라서 가족들끼리 오래간만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막 버는 족족 쓰고 다니는 것 같아 보였나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했지? 어차피 돌아오는 건 상처되는 말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희들은 정말 순수하게 오늘의 시간을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꼭 이렇게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아야 기분이 좀 나아지시는 거세요? 미연이가 그동안 부모님께 못해드린 게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에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미연이 몰래 여기 예약하고 말해준 거예요.
미연이 어깨 좀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은 점들만 생각하시는 거죠? 결국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던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저도 같이 일어났는데 엄마가 저희를 보며 어딜 가려는 거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부르더니 어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서빙해주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건지 이런 분위기 속에 조용히 테이블에 음식을 올려놓곤 자리를 피했고 그걸 본 형부가 혼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네요.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뒤이어 언니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줄지어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꼭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 마냥 엄마와 아빠 보고 앉아서 식사하시라며 저희가 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한참을 째려보고 있는데 제 자리에 올려진 것들에 손을 올리려 하길래 형부에게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자기 몫도 아니면서 남의 것에 손대는 게 너무 싫었어요. 형부는 갈 거 아니면 빨리 와서 음식 먹으라고 저와 남편의 자리에 올려진 것들을 바라보길래 비싼 돈 주고 그냥 갈 수는 없어 남편의 팔을 잡고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희가 꼭 초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도 나쁜 상태였는데 저와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 엄마는 형부와 언니만 보면서 맛있게 음식 먹는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뒤집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림은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고 고생했던 남편에게 웃어주는 모습을 생각하며 이곳에 왔었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대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예 대놓고 차별을 하고 있으니 형부와 언니 그리고 엄마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졌었고 그 모습들이 꼴보기 싫었는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제 앞에 놓여있던 스프를 형부 얼굴에 부어버렸고 물컵을 언니 얼굴에 뿌린 다음 엄마 앞에 놓여있던 파스타를 뒤집어 엎어 버리면서 먹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행동들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었고 남편도 놀랐는지 제 팔을 잡더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던지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네요. 오는 동안 핸드폰은 쉬지 않고 울려댔어요. 결국 너무 서러운 마음에 북받쳐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언니와 엄마는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아빠가 한 소리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가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는 잘 들어갔는지 저희 먼저 걱정을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제가 한 돌발 행동에 많이들 놀랐는지 집으로 돌아와서도 엄마는 진정이 되지 않아 누워서 끙끙 앓고 있다며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었어요.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언니와 엄마의 행동 또한 잘한 건 아니라서 제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되면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가족들이어봤자 헐뜯는 사이라면 없는 게 저희 가족에겐 더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왜 저희 엄마는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 착하고
언제든 저희 가족을 먼저 생각해 주는데 그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형부 집안은 잘 사는데 남편 집안은 부유하지 않아서 더 많은 비교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서운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아빠와는 간간히 통화하며 지내고 있었고 별일 없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저희만 잘 지내길 바라셨어요. 그렇게 인연을 끈타시피 하며 지내던 세월이 어느덧 몇 년이 더 흘러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 좋았던 감정도 조금씩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새벽, 전날의 피로함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누군가 제 핸드폰으로 쉬지 않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잠결에 통화 버튼을 눌러 누구냐고 물어본 순간 아빠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급하게 남편을 깨워 병원으로 향했고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당신이 저놈들 부른 거야? 내가 보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뭐하러 불렀어?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심볼 항상 고약하게 먹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사람한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데 입원해서까지 큰 소리야. 아직 덜 아프고만. 생각해서 자식들 불러줬구먼. 눈 감을 때까지 등지고 살려 그랬어? 이제 당신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그만 좀 하지. 왜 자식들 간에 차별을 두고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건데? 당신이랑 내가 늙어 세상 떠나면 미연이랑 형이 둘밖에 안 남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발 어른답게 행동 좀 해. 이 노망난 여편네야. 누가 노망났다고 그러는 거야? 미연이 제가 엄마한테 그때 어떻게 했어? 그렇게 난리치며 가버리고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냐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 듣고 내가 세상 떠난 줄 알고 내 상태 보려고 급하게 확인하려 온 거겠지. 엄마는 몇 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었는데도 변함없이 똑같았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엔 저를 항상 아껴주셨고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저에게 웃음을 보여주셨는데 결혼 이후 달라진 행동들은 제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듣게 된 엄마의 병명은 간경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고 기증자가 나타난다면 서둘러 수술을 진행해야만 하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간 자체가 남들보다 작은 사이즈였는데 술을 워낙 좋아하셔서 그런지 간 손상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었고 간암도 의심해 봐야 할 정도였어요. 보통 간경화가 오게 되면 간암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의사의 진단에 다음날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식을 받게 된다면 아직까지 희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에 서둘러 이식을 받자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대신 간 이식을 해주겠다 했었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간을 봤을 때 이식을 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 아빠는 대신 간을 이식해 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와 언니의 간은 눈을 감는 날이 와도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동안 간 이식자를 기다려야만 했고 엄마의 몸 상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는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저희 얼굴 볼 때면 막말을 하시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거의 매일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잠시 동안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 잡힌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서둘러 눈을 붙였는데 밖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고 옆자리에 남편이 없어 뭐 하는 건가 싶어 방문을 열려는 순간 잠이 확 깰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진심들이 저에게까지 전해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어머니,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저로 인해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직 미연이가 장모님과 풀지 못한 응어리진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간 이식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분명 세상 떠나시고 후회할 날이 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도 여자보다 남자가 간을 이식해주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아직 검사 안 받아봤죠. 그런데 간 이식은 웬만해선 거의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건강하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도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검사 받아보고 그때 돼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사랑하는 만큼 장모님도 똑같아요. 통화를 끝내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남편의 걸음소리에 급하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남편은 저보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미안했어요. 결국 흐느끼는 소리를 듣게 된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확인하게 되면서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아무 말 없이 진정시켜주기 위해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엄마 몰래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가 나온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날은 명절날이었지만 시부모님께서 병실에 몇 번 찾아오신 이후 명절날 안 와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엄마 옆에서 가족들과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한참 뒤 남편이 밝은 얼굴을 보이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길래 잘 해결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네, 오늘 왜 이리 늦었나? 무슨 날인지 알고는 있지? 얼굴 뵀으니 우리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그 전에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근처 백화점에서 샀는데요. 얼마 하지 않아요. 병원이 원래 좀 춥잖아요. 건강 나빠지면 안 되니까 입고 계세요. 어머, 이게 뭔가? 밍크코트잖아. 이 비싼 걸 왜 사왔어? 몸이 안 좋다고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준 거야? 장모님, 저도 선물 사오긴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거 받으세요. 병원에서 따뜻하게 지내시려면 아무래도 내의가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사왔어요. 사이즈는 넉넉한 걸로 준비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봐봐. 벌써 마음부터가 다르잖아. 근사이는 몇백만 원 하는 밍크코트 사줬는데 자네는 꼴랑 몇만 원 하는 천조가리 네일을 내 앞에 내밀어? 이딴 선물 줄 거면 앞으로 사오지 말게. 차라리 먹는 과일이 낫겠다. 그 순간 남편이 사온 네일을 옆으로 치우셨고 밍크코트가 마음에 드셨는지 밝은 얼굴로 이리저리 살피고 계시는데 네일을 옆으로 던지면서 물컵이 형부의 발 쪽으로 떨어졌는지 물이 튀었길래 언니가 휴지를 찾던 도중 엄마는 옆에 있던 남편이 사온 네일을 형부의 발에 툭 던지면서 구두에 튄 물들을 닦으라며
걸레로 쓰자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셨습니다. 엄마의 행동으로 인해 병실은 정적이 흘렀고 형부도 당황했는지 네일을 들어 올려 테이블에 올렸는데 그 안에 서류 한 장이 떨어졌고 그걸 주워들은 형부는 손을 떨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언니도 궁금했는지 가까이 다가가 서류를 확인했고 그 순간 엄청 놀란 눈빛으로 입을 틀어 막으며 남편과 엄마를 번갈아 가며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갑작스런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며 자기도 보겠다며 재촉하길래 아빠가 서류를 건네받았는데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서 상황은 역전되고 말았어요. 아빠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면서 엄마에게 서류를 보여주지 않고 남편에게 지어준 뒤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 인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와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며 장례식장도 오지 말라는 충격적인 말을 뱉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 남편이 가지고 온 서류에 대해 사실을 얘기했고 그 말을 듣게 된 엄마도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엄마의 행동에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장모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도 형님에 비해 한참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끝이라도 쫓아가 보려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고 있었고 그동안 미연이와 살면서 장모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난하고 가진 게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막대하셔야겠어요? 언젠가 장모님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만 표현한 적 없었고 묵묵히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웃는 날을 상상하며 열심히 살아왔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신 행동은 저에게 정말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셨네요. 저도 사람이에요. 상처받는다고요.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남편은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어요. 바닥에 떨어뜨린 간이식 검사 서류를 엄마에게 건네며 결국 화를 내게 되었고 엄마도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차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보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집으로 돌아가자며 그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으며 어디를 가려는 건지 정신없이 움직이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엄마의 간 이식 때문에 입원을 해야 돼서 준비하는 거라고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마음을 접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 남편의 결정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엄마는 받지 않겠다며 자신이 사위에게 한 행동에 대해 그동안 미안했는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간 이식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결국 엄마는 남편의 간의 일부분을 이식받게 되면서 빠르게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합병증 하나 없이 잘 지내오고 계세요. 그날 이후 엄마는 저희 남편을 매일 끼고 살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 형부가 남편 밑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으로 인해 운영해 오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저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많이 성장해 있는 상태로 직원들 수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엄마는 지금 현재 남편을 인정했고 저희 가족의 은인으로 매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저희 남편에게 한 행동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전부 잊어버리게 엄마가 더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 간의 격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껍데기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내면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저희 가족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가족이 언제나 화목할 수 있게 서로 많은 사랑 주고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며 살 순 없잖아요. 언제나 행복이 넘치시길 바라며 매일 한순간순간 많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